안녕하세요. 4월 1일 수요일 유튜브 기반 시사수다쇼 토킹 그 네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4회 진행을 맡게 된 김소영입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만우절이기도 하죠. 4월의 첫날입니다. 저희가 3월에 딱 들어설 때 이 방송 시작했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 시간이 빠르네요. 빨라, 진짜. 그 음악 차트에 버스커 벚꽃 엔딩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이제 그걸 다시 보니까 역주행을. 봄이 확실히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어제 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줘서 또 먼지도 씻기고 오늘 또 날씨도 좋고 여러모로 4월의 시작이 상쾌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토킹 4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죠. 토킹의 아리따운 두 멤버 희진 씨와 다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 멤버 희진입니다. 조신하네.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네.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들어보니까 꽤 열띤 토론을 했었더라고요. 네, 막 서로 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양해갖고 되게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본 경험이 되게 좋았고 네. 또 김영란법이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이 내년 9월 28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도 나왔죠. 네, 그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청구 요건이 충족됐고 이제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미니까 판결이 그 법 시행 전에 나올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과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4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토킹 네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토킹이로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일부 선정의 변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킹 후보를 추천해보는 시간인데요. 각자 토킹 후보 선정의 변을 제한 시간 1분 동안 들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희진씨. 네. 위헌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발령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인 최 씨는 서울대 재학 중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게 체포돼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20여일이나 구금됐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과거사에 대해 대법원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이 쿠데타나 철권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 책임조차 지지 않는 국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이를 발동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대법원을 추천합니다. 탈스펙 믿어도 되나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업준비생이 한 말입니다. 130개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 면접을 통해 3,000명을 뽑기로 하는 등 채용시장 전반에 탈스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탈스펙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구직자들을 평가하던 기준, 즉 학력, 학점, 토익 등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지나친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탈스펙이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다소 추상적인 평가 기준인 인문학 소양이나 글쓰기 능력 등을 중시하게 되면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 이게 꽤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탈스펙 진짜 믿어도 되느냐라는 취업준비생의 인터뷰도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업들의 탈스펙 채용 바람에 대해 당사자인 우리들이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7살의 취업준비생 김모 씨를 이번 주 토킹으로 추천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약쟁이란 오명으로 끝났다. 박태환 선수의 말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도핑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박태환 선수 측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박탈했고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2016 리우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대한체육회의 약물로 인한 징계 후 3년간 국가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환 선수 예외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박태환 선수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태환 선수를 토킹 후보로 추천합니다. 토킹을 말해봐! 자, 선정의 변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토킹을 말해봐 시간입니다. 방금 3명이 각각 토킹 후보를 추천했는데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저는 소연 씨가 첫 마디 떼자마자 저거를 토킹으로 추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3회 동안 좀 줄곧 어려운 이슈들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서 이번에 소영 씨의 토킹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가 당사자다 보니까 진짜 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고민할 것 없이 취준생을 고를게요. 사실 이번 연도부터 적극적으로 스펙 초월 채용을 도입한다던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역시 준비하면서 많이 공감됐던 취준생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킹이 만장일치로 뽑혔네요. 네 번째 토킹은 탈스펙 믿어도 되나요? 라는 화두를 던진 27살의 취업준비생 김호 씨입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의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토킹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저희의 리얼 수다 코너죠. 토캐스타 시간인데요. 먼저 왜 이런 탈스펙이 트렌드가 된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업에서 토익이나 수상 경력 같은 획일화된 스펙으로 사람을 뽑아봤더니 이게 직무와 관련도 적고 별로더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시작 아닐까요? 네. 현 정부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니까 즉 NCS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하게 추진한 것도 이런 흐름이 등장한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스펙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과 돈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험해봤죠.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들이는 그런 수고를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면에서는 저는 반갑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커요. 왜냐면 이게 저는 객관적인 기준을 없애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들리거든요. 생각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 평가라는 것 자체가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량적인 스펙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개선이 돼야겠지만 지금처럼 뭐 공개 오디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PR을 그냥 해보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방금 희진 씨가 지적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도 같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런저런 스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걱정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번 상반기에 NCS를 서류 항목에 도입한 기업에 지원했는데요. 네, 우울합니다. 유경험자. 네, 제가 느낀 바로는 자소서 채점 기준은 정량화됐을지는 몰라도 그냥 자소서 항목이 좀 더 복잡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준생들은 그 역량에 맞춰서 자격증, 인턴, 대회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별반 달라진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그대로 자기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업과는 또 채용 방식이 다르니까 취준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탈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제2의 스펙을 양산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 경력직만 우대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취업 시장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을 우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더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직무 경험을 쌓는데 한계가 있는 사회 초년생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혼란은 있지만 과도기니까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도기니까 그런 과정에서 혼란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조금 서로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뭐 지역주의나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또 괜찮은 시도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취업 시장에서 자소서, 인적성 특강 등이 있는데 분명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맞는 사교육 시장이 횡행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인문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 보면 전공은 완전 뒷전이고 취업 관련 동아리에만 좀 잔뜩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탈스펙이랍시고 직무 관련 경험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라는 새로운 스펙을 쌓으려고 또 미리부터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는 직무 관련 경험 또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취업 관련 동아리나 뭐 이런 걸 들어야 되고 뭐 다른 대화 활동을 통해서 뭐 인턴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 취업 준비생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이 직무에 과연 내가 적성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인턴 같은 거를 하다가 그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직업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방향을 일찍 전환한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직업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관한 현장 경험을 조금 쌓아보고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참여해보고 하는 그런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 토익 학원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점수만 올리고 자격증 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얻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긴 하죠. 근데 현재 취업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 시장 파이가 작아졌다는 데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의 채용 인원수는 점점 줄어가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네. 적게 뽑아요. 네, 좁은 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끼어서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NCS 도입은 일종의 그 문을 들어가는 방법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취준생의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 문, 그러니까 즉 취업 시장의 파이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런 탈스펙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채용이 갖고 있던 어떤 고질적인 병폐들을 없앤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뭐 토익 봐서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저희가 오늘 토론해 보면서 나왔던 우려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잘 보완해서 앞으로 좀 저희 채용 문화가 좋은 쪽으로 잘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네. 취준생이라 또 막 이입이 그쵸. 되는 네. 그런 토론 주제였고, 자 그럼 오늘의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킹 네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나 사회 쪽 이슈를 좀 많이 다루다가 오늘은 또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여서 뭔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상반기 채용 기간인데 이것 때문에 취준생들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그저 그런 평범한 취준생 중 한 명으로서 오늘 2부가 참 재미있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격하게 공감 가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토킹이 마무리가 돼가는데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취준생 입장에서 막 울부짖어봤자 사회가 변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뭔가 소감인데 자꾸 길어지고 좀 우리 이거 어두워져. 봄이라고요, 컨셉이.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속내를 드러내가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주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토킹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실 때 저희 이름을 그냥 토킹 말고 맞아. 톡 땡땡 킹으로 지금 저희 페이지에 써져 있는 이름대로 그 콜론을 중간에 넣어줘야 바로 나오더라고요. 맞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즐겨찾기에다가 넣어놓으시면은 구독. 이러한 번거로움들을 싹 없앨 수 그쵸. 있답니다. 하하하. 구독해주세요. 구독.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 밑에 있는 엄지손가락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4회보다 더 알찬 5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토킹이었습니다. 안녕!